말갈인들은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오줌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피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피부 미용의 역사라 흥미로운 주제네. 자, 사람들이 예전부터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사실 피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피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일단은 그 시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요즘 피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피부는 사회학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어떤 좋은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잖아. 그런데 요즘에서야 피부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약 몇만 년 전에는 이런 사회적인 의미가 없었을 거잖아. 거울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피부가 짝짓기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어.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도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뭐 깨끗한 아기 피부의 여성분, 뭐 깨끗한 피부의 남성분, 뭐 여드름 있는 남자는 싫어요, 막 이런 말들을 쓰잖아. 아직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그런 깨끗한 피부에 대한 진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피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예전에는 피부는 인간의 번식과 생존에서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했고,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돼서 사회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된 것 같아. 기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한 흔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일단 찾아보니까 약 5만 년 전에 스페인의 무르시아 섬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 안에 노란색 색소하고 검은색 광물가루가 섞인 붉은 파우더가 발견됐다고 해.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보면은 네안데르탈인들도 이미 피부를 치장하거나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5만 년 전에 말이지. 그리고 기원전 1만 년하고 5천 년 전 사이, 그러니까 신석기랑 청동기 사이에는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기름을 피부에 발라서 보습하거나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어. 또 기원전 30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시대에 사냥 기름과 나무 젤을 끓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로 피부 청결에 사용했다고 해. 또 있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연 탄산소다를 함유한 물로 세안을 해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 고대 이집트라면은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유 목욕 이야기가 유명한데 정말 효과가 있던 걸까요? 일단 우유 목욕은 의학적으로 피부에 좋아. 의학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해줄게. 일단 각질 제거가 돼. 우유 속에는 천연 아하 성분인 락틱 액시드, 젖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오래된 각질이 부드럽게 녹아서 떨어진다고. 또 두 번째는 보습 효과가 있어. 우유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뭐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또 수분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지. 영양 공급은 뭐 당연하지. 우유에는 비타민 A, D, E 같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랑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 다만 우유 목욕은 가성비가 좋지 않으니까 시도해보면 안 된다고. 우유 목욕하려면 한 200리터 필요하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넘겠지. 요즘은 아하 성분의 그런 각질 제거제나 비타민 화장품 한 3, 4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우유 목욕은 시도해보지 않는 것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양귀비는 유무팩을 하고 홍증이나 임상 목욕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둘 다 효과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율무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이 성분이 피부를 좀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또 율무가 미세 입자가 있잖아.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럽게 되겠지. 또 율무 속에는 플라보노이드하고 폴리페놀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 또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황진이의 인삼 목욕도 효과가 있어, 이게. 왜냐면 인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거든.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좀 더 많이 전달하겠지. 또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피부 미용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일단 고조선 시대에는 돼지 기름을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동상을 예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말갈인들은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오줌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 시대에는 연지 알지? 연지를 발라서 볼과 입술을 붉게 문드렸고, 이때는 근데 남성들도 화장을 했다는 벽화 기록이 있을 정도야. 사회 문화였다는 거지. 백제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일본의 화장품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다고 하고, 신라 시대에는 특히 목욕 문화가 발달됐어. 그래서 쌀이나 녹두로 만든 조두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되어 있어. 고려 시대에는 복숭아 꽃물이나 난초를 넣어서 삶은 물로 목욕을 하고 보습과 향기를 만들었다고 해. 조선 시대에는 쌀겨 세안이 유행을 했었고, 녹두를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고 잡티 없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 조선 후기 여성 실용서인 규합총서에는 계절별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 향기로운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정도야. 정말 흥미롭네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피부에 대한 열망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 때에도 깨끗하고 하얀 피부는 귀족의 상징이었고, 그 당시에는 납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를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 납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나요? 납 화장품은 실제로 피부를 하얗게 만들지는 않고, 그 백연 같은 그런 화합물이 하얀 가루 형태거든? 그게 빛을 강하게 반사한다고.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표면이 밝고 하얗게 코팅되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피부 색소 자체를 바꿔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납 성분이 피부 표면을 하얗게 코팅하거나 착시 효과를 주는 거라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거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피부 미용에 진심이었네요. 그렇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좀 깨끗한 피부를 가진 그런 이성을 보면 갑자기 막 계산되지 않는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싶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피부 관리에 진심인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고. 안녕.